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예창패 살아남기 18번째 시간이고요. 비용 처리와 세무 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무 기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가 됐건 법인 사업자가 됐건 이제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 무엇보다도 장부를 이제 써야 되는데 뭐 복식부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걸 직접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낫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 이 세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좀 안 다루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공돌이잖아요. 사실 세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못 다루게 되면은 정말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제자들 중에 실제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제시를 해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좀 다루려고 하고요. 원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의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무기장 얘기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이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예창패 살아남기 18번째 시간은 이 비용 처리와 세무기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와 환급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심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서도 다루는 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정말 기본 개념만 심어드릴 거고, 구체적인 사항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이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는 게 좋다. 아무리 세무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그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세무기장이라고 하는 것과 비용 처리라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 그거죠. 세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그게 근로소득이건 기타 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결국에는 국가의 그 비용에 대한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그 소득세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세율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장을 하는 방법이나 이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잡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는 그런 이제 근로소득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소세 신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도저도 안 되고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처음부터 세무사를 끼고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심어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매번 그 소득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같은 파트타임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사업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먼저 심어주셔야 되는 거는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했는데 매출이 1억이 나왔다. 그럼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억 원이 순수하게 우리 회사의 소득으로 잡힌 게 아니잖아요. 수익으로 잡힌 게 아니고 실제로 매출은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1억 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9천만 원을 썼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억 2천만 원을 써서 오히려 2천만 원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매출액에서 실제 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수적인 비용들 있죠.
그 생산 비용을 제외한 걸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영업 비용이라고 해서 뭐 보통 이제 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품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 뭐 장비를 샀다 그러면 장비 구입비들, 그 외에 뭐 사람을 만나고 뭐 교통 뭐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뭐 운전 비용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비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 비용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기계를 돌리거나 서버를 돌린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깎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감가상각을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정률적 뭐 방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사실은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매출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의 이제 지출이 있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비용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발생시킨 그 사업 소득 게다가 정해진 만큼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들이 소득세가 되고 그게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세율을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산정을 하고 여기서 뭐 공제는 어떻게 되고 종소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근로소득이랑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거는 채널 M&N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그거야말로 세무사의 영역이니까 뭐 종소세나 뭐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해를 하세요.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소득세에 대한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지출이 있었다 그럼 그 지출된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으로 잡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고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그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세율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만 원 이하, 뭐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년 동안에 발생한 그 사업 소득의 기준치에 따라서 곱해지는 세율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5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이제 그 소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진짜 5억이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 기준이니까 순수하게 직원들 월급 줄고 다 줄고 낼 거 다 내고 순수하게 그 개인 사업자니까 내 통장에 꽂히는 나의 사업자 통장에 꽂히는 거니까 나의 연봉이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5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42%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얼마입니까? 한 2억 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 비율을 이제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인세로 간다 그러면은 그 연간의 소득을 따져봤을 때 비용 처리를 하고 남는 그 나머지들을 소득세로 했을 때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이제 10%, 그 다음에 200억 원 이하일 땐 20%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적으로 이제 2억 원 정도가 초과가 되면은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통해서 내는 게 그 세금을 덜 내는 어떤 요소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 다른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꼭 이거를 뭐 연 소득이 얼마냐를 기준으로만 따지는 거는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이것도 역시 어쨌든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여러분의 회사의 상황에 걸맞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율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접해지고, 소득세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총 매출 빼기 그 나간 비용을 전부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이 이제 연간 납부해야 될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뭐 공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은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다. 매출이 아니고 바로 뭐다?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정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결국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빼기 비용이니까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이 되게 돼요. 자,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실제로 우리 회사가 뭐 B2B건 B2C건 어쨌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뭐 세금 계산서가 나가고 하게 되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 딱 정확하게 팩트로 남아있는 그런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세금을 덜 내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께서 결국에는 1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다행히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소득을 산정한다고 한다면 세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비용으로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처리가 되어야 할 비용을 여러분이 모르고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의 비용 처리를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1년을 마치고 1년의 사업 활동을 마치고 이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소득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비용 처리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비용 처리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제대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만큼 이상을 소득 금액으로 잡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처리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비용 처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영업 비용 안에서 경비를 얼마나 썼냐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의 판매가를 가지고 매출을 잡는 거는 가장 명확하게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잡히겠지만은 그 외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뭐 다니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영업을 하면서 접대를 할 수도 있고 뭐 교통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운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기름값이나 이런 각종 주유 비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고 뭐 장비를 그에 또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뭐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면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경비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 그만큼 세금을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세수 확보에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 처리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게 돼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비용 처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그러면은 뭐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면은 막 내가 장부를 막 써가지고 뭐 이걸 얼마 썼어요 해서 보고를 하면은 뭐 세무서에서 이거를 보고 막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 다시 검토해와 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해서 여러분이 내거나 이렇게 되는 줄 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장부를 기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정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럼 여러분이 그 세금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부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썼던 장부나 각종 매출 전표나 이런 영수증 같은 건 여러분이 각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세무서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이제 회계 감사를 나오게 됩니다. 회계 감사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엎어놓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그때쯤부터 이제 우리 회계 장부를 다 까보기 시작하면서 과연 제대로 경비처리를 한 거냐? 이걸 만약에 접대비로 잡았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접대를 위한 건지 아니면 혼자서 술 먹고 놀는 거를 그렇게 처리를 한 건지 그런 것부터 뭐 주유 비용이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회사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주말에 놀러 가기 위해서 한 걸 잡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모두 갖춰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시를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잡긴 잡아야 되는데, 사실 뭐 연매출 1억 원도 안 나오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이런 세무조사를 들어가진 않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경비 처리를 위해서 막 기장을 하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왼종일 장부 쓰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매출 규모가 작은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비용 처리라고 하는 걸 복식 장부까지 쓰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뭐 요거 전 단계로 간편 장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제끼고 이제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연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 신규 사업자, 즉 내가 올해 창업을 했는데 연매출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창업은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미 창업을 했는데 그 기존 사업자들 중에서 연매출이 2,400만 원 미만,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에요. 매출이 이 정도로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득 잡아봤자 얼마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이 장부로 뭐 기름값을 얼마 썼고 접대비를 얼마 썼고 뭐 비용이 얼마 들었고 뭐 장비를 어떤 걸 샀고 재료를 어떻게 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거에 뭐 곱하기 뭐 0.7 혹은 0.8 정도는 우리가 그 단순 경비율로 인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7,5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 0.2나 0.3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단순 경비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장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나 2,4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굳이 장부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보통 낫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세무조사를 나와서 막 장부를 훑어보지는 않거든요. 뭐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연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하는 게 연말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1차 연도에는 이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을 7,500으로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연말에, 어차피 연말에 지금 사업자 등록하면 한 2개월 안에 7,500만 원을 넘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거는 뭐 2달 동안에라도 많이 벌면 땡큐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단순 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그렇게 뭐 어떤 장부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 또 기준 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인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단순 경비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단순 경비율이건 기준 경비율은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돈을 그만큼 못 벌었을 때 그때 이제 국가에서 조금 그 복잡한 절차를 봐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번 돈과 쓴 돈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쓴 돈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한 회계장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세무기장을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는 얘기했듯이 그 회계장부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보관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땐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뭐 법인이건 개인 사업자건 어떤 세무기장을 기본적으로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얘기했듯이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돈의 흐름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이 세무기장을 장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매출 자체가 뭐 얼마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 사업에서 현금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간지 모른다? 그건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 회사의 대표로서 그 존재 의의가 없는 거죠.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기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복식부기를 통해서 회계장부를 쓰는 건 반드시 좋고, 그게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사를 통해서 혹은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기장을 하는 것을 당연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기장이 의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돼요. 또 법인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작 시점부터 회계사를 찾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서 나갈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첫 해 정도는 경험 삼아서 개인이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면서 지인을 통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해봤고, 이제 그 세무사가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준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깔끔한 회계장부가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국가 지원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 받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비용에 대한 세무 기장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찾아보면은 뭐 석 달 무료로 해주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금전적인 지출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버는 사실 경비 처리할 게 많지가 않다.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장비 구입하는 거랑 뭐 나중에 사무실 얻으면 임대료 내는 거 말고 뭐 비용이 나갈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저한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일단 혼자서 한번 해보시라. 뭐 본인이 회계장부를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아마 한동안은 매출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라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창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 같지도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한번 직접 세무기장을 해보는 거는 뭐 추천을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니까 그 기장을 한 복식 회계장부가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연락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권한 이유는 이제 돈 아깝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분한테 굉장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그런 이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몇 달 동안은 적어도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제가 세무기장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매출도 안 나오고 있는 이 채널 M&A를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기까지가 앞으로 이제 반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그 뭐 장비 구입비나 이런 거밖에 안 나와서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세무기장을 스스로 좀 해보면서 경험을 하기로 했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가 정말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지출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세무사를 만나서 그 세무사와 함께 기장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법인 같은 경우에 의무니까 뭐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되, 제가 지금 아직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뭐 비용 처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또 이제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머릿속에 든 건 있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요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서 각자의 사업이나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한 다음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창업기관에 이런 세무사 상담이나 회계사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그 정도 멘토링은 대부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시점쯤에 내가 정말로 복식부기가 필요하고 이제 그 세무기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세무통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여러분이 그런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뜬금인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용 처리와 세무기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이제 저와 똑같이 개인 사업자를 냈고 그래도 몇 달 동안은 한번 스스로 복식장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어차피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올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복식장부를 스스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지키세요. 일단 대부분의 이제 그 비용 처리는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자 카드 하나만 정해가지고 그걸로만 결제를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그 여러분이 정하신 그 사업자 전용 카드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카드는 반드시 그 여러분이 그 사업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결제는 무조건 그 카드로만 하시고 현금 결제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귀찮거든요. 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매출 전표를 철저하게 해놓으시면은 세무기장을 스스로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고요. 이 카페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그 사업용 장부를 이분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 자모라고 해서 실제로 그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이 장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엑셀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직접 써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복식북이 쓰는 법 알려드렸을 때 또 아주 간단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게 잘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종소세 신고할 때도 거기서 일괄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이제 개인 사업자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그 찾아보시면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안에 실제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처리를 하시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험을 쌓는 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사이트 주소는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는 밑에다가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경험상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보다 앞서서 그 이런 작업을 해봤던 제 후배의 얘기로는 이렇게 혼자서 쓰다 보면은 빈틈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세무사와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뭐 한 1년 정도 경험 쌓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결국 단순 경비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웬만하면은 좀 여유가 되고 이런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라. 그래서 세무사를 써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되고 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중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만 뽑아서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또 나중에 한번 별도 이제 강좌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자 뜬금 인포 예창패 살아남기 18번째 시간 비용 처리와 세무 기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현명한 사업 활동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